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노규 변호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감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스타그램의 슬로건인데요. 저희도 다양한 법률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법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긴장되는데요. 두 변호사님들은 어떠세요? 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유튜브 촬영할 때랑 되게 다르네요. 엄청 긴장돼요. 저도 안 하던 인스타도 계정을 개설을 하고 요즘 유튜브 촬영이다 방송 준비다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그치만 이 몸 한 몸 희생해가지고 자, 법스타그램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코너는 핫스타그램. 핫스타그램은 요즘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예요. 그러면 오늘 나눠볼 주제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람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네, 방금 본 범죄자들 사진에서 공통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역대 흉악범들 아닌가요? 땡! 좀 비슷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신상 공개. 딩동댕! 오늘의 주제는 흉악법의 신상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입니다. 헷갈리기만 한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 및 재밌는 판례까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네, 신상 공개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특정 강력범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의 얼굴, 나이, 이름의 신상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신상공개 제도는 2008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흉악범은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0년에 제도화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요즘은 신상 공개 검색하면 어떤 사건들이 핫하죠? 역시 고유정 사건이 가장 핫하네요. 고유정 사건 너무 잔인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경찰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이후 그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했다고 하던데요. 최근에는 의붓아들 살인설까지 날돌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고유정 얼굴을 보시면 전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에이, 우리 범죄자 얼굴 하루 이틀 봐요. 엄청 순진하게 생긴 사람도 범죄 저지르기도 하고 막 주위에 평판 좋아서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래도 범죄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역시 외모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인정. 저희 사건 진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 좋게 생겨가지고 와,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하고 저희도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고유정 사건이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이 머리카락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신상공개가 됐음에도 고유정의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다 덮어가지고 이건 신상공개가 됐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완전 머리카락이 열일 다 한 거죠. 맞아요. 경찰이 머리를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경찰이 고유정이 여성이다 보니까 좀 관대한 스탠스를 취한 거 아니냐는 성차별적 논란까지 일기도 했죠. 근데 그 사실 법적으로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를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게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같은 경우에도 옷깃을 사용해서 얼굴을 가렸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물리적 강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얼굴을 가리려는 피의자를 제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상 공개 제도가요.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 근데 고유정 사건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여변호사님과 같은 시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게 과연 합리성이 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고유정 사건의 경우에는 고유적인 자백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그에 대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매 내용만 보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등은 이 신상공개 정보 제도를 더 강력하게 좀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머그샷 또 왜 찍잖아요. 그래서 앞, 옆 이렇게 피해자 얼굴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온 사진을 공개도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피해자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결국에는 범죄자의 인권 혹은 국민의 알 권리 큰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피해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연좌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고유정 아들의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정 아들도 참 안쓰럽고 딱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또 최근에는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 또 언론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머리카락을 가린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고유정이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의견은 약간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 피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막는 거는 기본적인 본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고유정이 자신의 남편을 시신유기한 장소에 대해서 전혀 함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굴을 가리는 걸 보니까 좀 사실 굉장히 좀 화도 나는데 이게 성차별적 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좀 확실히 여자가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기도 해요. 이제 김다운도 아까 여보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렸잖아요. 근데 만약 여름이었으면은 이렇게 옷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남자분들은 통상 머리가 짧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도 이제 얼굴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저 정도 머리 길이만 돼도 이렇게 숙이면 얼굴이 가려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모로 고유정 사건은 참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통상 이렇게 1년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람들이 몇 케이스 정도 있어요? 네, 통상 신상 공개가 정보되는 케이스는 1년에 한 3명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됐던 사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두순 신상 공개도 이슈가 됐었네요. 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맞아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2010년에 생겼으니 2008년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BC 모 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신상 공개 제도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두순은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여 변호사님 말처럼 이제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좀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참 많아요.
실제 몇몇 사건에서 신상 공개 기준이 좀 모호하긴 했어요. 예컨대 2016년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학봉은 신상은 공개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란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런데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냐 안 되냐는 달랐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도 해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수사기관 경찰서에 수사 입회 갔다가 그 분을 직접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저희 또 호기심에 오늘은 뭐지 이랬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제 안 씻으셔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서빙 알바를 좀 하셨는데 그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후각이 예민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저 알바생 좀 냄새 난다고 막 이런 컴플레인도 많이 걸고 이제 길 지나다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좀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좀 굉장히 있으셨던 분은 맞고 그런 일을 계기로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날도 그 남성들 앞서서 몇 차례 화장실에 들어왔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여성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그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이제 뭐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법 규정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 제8조의 2에 보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행 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확실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알 권리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국민의 알 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을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조두수는 반드시 신상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조두순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진짜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게 공개된다고 해도 뭐 실효성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이 얼굴을 뭐 지금 나이의 얼굴로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잖아요.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범행 수법은 굉장히 잔인한데요. 이러한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했다는 책임하에 지난 언론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도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흉악범들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좀 고려해 볼 만도 한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 신상공개 정보 제도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유정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톡스타그램! 저희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스타에 올라온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남들은 뜨겁고 좋을 때라고 말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릴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래도 윤정이랑은 그냥 회사 선후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윤정이? 이젠 이름도 막 부르네? 나 더는 당신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뭐? 당신 의부증 같아. 내가 왜 이혼을 해? 당당한데. 당당하다고? 그럼 왜 자꾸 핸드폰 뒤집어 두고 핸드폰은 왜 잠금 상태야? 너 내 핸드폰 봤니? 야, 이거 범죄야. 개인정보 침해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여자의 육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도 내가 의부증이야? 당신 윤정이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더라? 윤정이랑 같은 방향이잖아. 기름밥 아끼려고 카풀한 거야. 근데 너 내 핸드폰 훔쳐봤니? 당신이 의심살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윤정이랑 주말에도 놀러 갔다 왔잖아. 카드 내역이 이 모텔은 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야, 그건 지난번에 출장. 아, 내가 회사 일까지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 너 아주 의부증에 미쳤구나. 그렇게 저희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도장을 찍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고, 제가 연기했는데도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사실 핸드폰 뒤집어 놓는 거 그거 비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사실 퇴근하고 나면은 회사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남편분께서 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아내분께 설명을 했다면 이런 오해를 조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사연 내용을 전부 공개해드리는 못했는데 보내주신 카톡 캡처 내용을 보면은 아내분께서 충분히 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으면 이 같은 상황에선 절대 이혼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아내분께서 이혼을 안 하시겠다면은 이혼 자체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맞아요. 우리 법원은 이혼에 관련해서 유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일방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책성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사연 속 아내분이 남편을 사랑하셨던 만큼 그 배신감이 매우 크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기간이 다름 아닌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좀 답을 드리면 통상 빨리 이혼을 한다 이러면 협의 이혼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협의 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조정 이혼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없는 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송혜교, 송중기 커플도 조정 이혼으로 이혼을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송중기, 송혜교는 대중의 시선을 많이 받는 공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재판을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협의 이혼이라든지 뭐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택한 것 같은데요. 조정 이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뭐 재벌이라든지 연예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정 이혼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거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송송 커플 같은 경우에도 송중기가 그 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도 송혜교가 유책 배우자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책 사유 자체는 사실 당사자만 알겠죠. 근데 이제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그 귀책 사유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정 이혼으로 끝나고 재판상 이혼처럼 그 이혼 사유가 드러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혼 사건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공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이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걸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팀장님,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송중기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사연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되겠죠. 네, 사연을 주신 이 사연자분들께서는 뭐 협의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숙려 기간이 있는 협의 이혼보다는 좀 더 빠른 이혼을 원하신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조정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추천드려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 이혼이 있고 조정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한 달로 짧아요. 그래서 조정 이혼의 방법을 택하시던 협의 이혼의 방법을 택하시던 이제 좀 빠르게 절차를 좀 밟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좀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가지고서는 잘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상 정보 공개 제도 그리고 우리 사연까지. 네, 사연까지 네 맞아요. 고마워요.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네, 그래야겠죠? 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사렘!